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어머니가 집에서 느끼는 평범한 육아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라 전체의 거대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아주 독특하고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어머니의 아주 개인적인 좌절감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퍼즐의 첫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아이의 질량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와 아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만 봐도 유난히 순하고 잘 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이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부모를 그냥 녹초로 만드는 아이도 있죠. 이 철학은 바로 이 지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 지점에서부터 아주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질량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이 관점에서는 키우기 힘든 아이를 문제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량이 높은, 그러니까 잠재력이 아주 큰 영재로 봅니다. 신기하죠? 부모 말 잘 듣고 수능적인 아이는 질량이 좀 낮은 편이고, 반대로 자기 주장이 막 뚜렷하고 고집도 세고, 바로 그런 아이가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질량 높은 아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어머니의 깊은 좌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영재인데 부모는 예전 방식 그대로 아이를 꽉 누르려고만 하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아이는 불만만 쌓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완전히 지쳐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좌절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아이에게서 어머니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철학의 또 다른 핵심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급진적인 재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안일, 청소, 아이랑 놀아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어머니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라 함정이라고까지 말해요. 대신에 어머니의 진정한 소명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남편을 잘 돕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이 사상의 핵심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애 키우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여성의 역할을 기존의 가사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선언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데요. 바로 도우미를 고용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높은, 즉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청소나 빨래 같은 허드렛 일에 묶여 있으면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 개인의 집안에서 시작된 불행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고통의 악순환으로 번져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이 악순환은 총 4단계로 설명됩니다. 첫째, 자기 잠재력을 쓰지 못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둘째, 이들이 영적인 답을 찾아 헤매는 환자가 되고요. 셋째, 여기서도 답을 못 찾으면 그 고통이 몸으로 나타나는 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런 환자가 아니에요. 몸은 멀쩡한데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 헤매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 환자 상태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면 그 정신적인 고통이 결국 몸으로 터져 나온다고 봐요. 이게 바로 병자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진짜로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단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안 해.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살하는 거라. 그러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현실이 자신의 지식 수준에 못 미친다고 느낄 때 그 괴리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그게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죠. 그럼 이 끔찍한 악순환,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법의 중심에 바로 여성을 놓습니다.
여성의 새로운 역할이 그 열쇠라는 거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죠. 이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끔찍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의 해법으로 공주라는 아주 놀라운 비유를 가져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과거 왕가의 공주들처럼 그냥 자기 개인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끌고 보살펴야 할 의무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판 공주인 여성들의 임무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사회 구성원들, 즉 백성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서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소한 집안일 같은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거대한 계획, 바로 사회부모 프로젝트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남성들이 이 사회의 뼈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사회를 지혜롭게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여성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성장은 이렇지만 방향을 잃은 사회를 위해 여성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사회부모 프로젝트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남녀들이 모여서 마치 연구원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철학 참 독특하죠? 한 개인의 집안에서의 좌절이 국가적인 비극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여성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과연 가정에서 한 개인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이 거대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의 삶과 이 사회의 운명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